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4부 알쓸경제가 뭐죠? 뭐야 이게?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어요. 매주 오시지만. 네. 웰컴. 고맙습니다. 투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첫 번째. 네, 제가 할까요? 검색을 뜨겁게 달고 삼성전자의 드디어 액면 분할 결정 소식입니다. 오호. 제가 아침부터 지금 전화통에 불이 나가지고요. 예. 여기 직전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액면 분할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 있었는데 바로 그 카드를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 바로 이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쉽게 말해서 액면을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5,000원짜리거든요. 주당 원래 5,000원짜리였는데 이것을 지금 100원으로 50분의 1 분할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현재 주가가 250만 원이다. 지금 260만 원도 넘었지만 이게 50만 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다라는 투자자는 아니죠. 50주로 늘어납니다. 5만 원으로 줄어들고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다면 50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정이고요. 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3월 23일 날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쭉 순서대로 된다면 5월 중순 늦어도 5월 말경에는 일단 액면 분할이 실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왔는데요. 그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5월 16일 16일로. 말씀하신 대로 5월 16일. 결정이 됐어요. 5월 16일 군사구데타 있었던 날 아니에요? 참 공교롭죠. 이상하네. 예. 아니 예를 들고 5.17이나 4.19나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 정권의 코드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그렇습니다. 뭘 하려면 잘해야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도 이 저도 안 액면 해요. 분할을 자기가 당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을 왜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당 250만 원, 2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5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야 진짜?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못 사죠. 그래서 이것을 만에 하나 50분의 1로 깎으면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도 국민들도 일종의 국민주처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왜? 약점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50분의 1로 했다라는 건 주식수가 그만큼 50배로 50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걸 희석 효과라고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주가 폭락의 이 근원 원흉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다르죠. 단기 순이익이 뭐 50조 원이 넘는 세계 2개 회사, 애플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을 유지해 줄 거야. 이런 강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런 액면 분할이 대형 호재가 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7% 이상 튀었다가 지금도 약 한 4% 5%대에서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5.22% 상승인데 그럼 지금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고 있겠죠. 액면 분할 소식 듣고 나서부터 바로 들어간 분들이 많은 거죠. 처음 주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증권사 갖고 계좌를 특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요즘 은행에 가서도 손쉽게 분들은 원래 하시는 증권사 분들이 있고, 계좌는 여는 데는 가상화폐 계좌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게 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항상 이제 과거 기자 시절 때부터 삼성전자의 마지막 카드는 액면 분할이다, 액면 분할이다. 내지는 뭐 나스닥 상장. 왜 마지막 카드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주가를 여기서 웬만큼 높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액면 분할. 그래서 아니면 떨어뜨려야지 다시 올라가니까. 나스닥 상장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제 재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인데 나스닥 상장 안 됐나요 아직? 아직은 뭐 계획도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액면 분할 카드를 바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꺼내들게 되면서 글쎄요. 오늘 만에 하나 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없었으면 코스피도 상당히 급락했을 거거든요. 지금 세계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받쳐주면서 주가는 한 지금 0.2% 이상 코스피가 우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장주인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야 이거 방송 듣고 막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했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가 물량이 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가가 오른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실적이었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다라는 그런 그들의 전망과 추정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 물량이 더 늘어도 그 주식을 가지려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 왜? 앞으로 삼성전자는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진이 보장돼서 뛰어들어가는 건데 만에 하나 정반대로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죠. 당장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지지 않아요. 네? 나빠질 수 없어요. 왜요? 왜요? 이정 회장이 지금 근데 2월 5일 날 석방되면 나빠질 수 있는데. 또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 무슨 얘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대표이사가 들어가니까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다.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실적을 보셔야 된다. 두 분들 삼성 장학생 아니시죠? 예. 그래서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예, 지금 얼굴 하여간 빨개진 거 보니까 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용어가 조금 약간 프레이밍이 조금인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너무 장밋빛이어서 아하. 또 주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여기 내가 한 250만 원, 10주면 2,500만 원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만약 10주 샀다. 이게 500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500주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5만 원이 곧 50만 원 된다. 10배 오르는 건 금방이다. 막 이런 막 찌라시들 막 보니까 또 막 떨릴 수 있어요. 근데 떨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어쨌든 잘 판단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도 액면 불안했는데 큰 영향 없었다. 네. 이건 무슨 아모레퍼시픽도 대장주였죠.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수도 적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 또 화장품주가 중국 그 효과로 영향으로. 굉장히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수익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실은 그렇게 주식 물량이 늘어난 것도 다 커버가 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불안해서 별 재미를 못 봤나요? 글쎄요. 저희 주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큰 영향이 없었을 정도였다. 예.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또 그 사이에 뭐 약간 사드로 인한 냉각도 좀 있었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군요. 아니 체크만 요즘 해봐야겠네요. 주식 중에 네. 가장 대장주는 삼성주가 아니고 삼성전자죠. 정봉주? 권혜리 기자님 터졌네. 딱 긴장하고 있다가 빵! 아닌가 했어요 순간. 그리고 정봉주? 이어서, 당분간은 일단 최고 실적도 이번에 찍기도 했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여기서 반도체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정설진 평론가랑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정철진 평론가는 어쨌든 좀 조심해라. 함부로 네. 들어가지 마라. 네. 아니 저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오히려 그동안 뭐 이렇게 클라우드라든지 AI 쪽으로 굉장히 기술이 지금 핫하잖아요. 또 그쪽에도 여전히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에 있어서는 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 2, 3년 정도는. AI 때문에? 네네. 그리고 AI와 또 4차 산업혁명 하게 되면 이게 반도체하고 다 묶여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따라잡는 순간 굉장히 암울해진다. 뭐 이런 전망은 있지만 당분간은 수요에 있어서 삼성전자만큼의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요. 좀 중장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도체 D램인가요? 네, D램도 그 가격, 있고 뭐 그 가격도 모바일 D램도 있고 뚝 떨어뜨렸잖아요. 네. 중국이 못 쫓아오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가격 조절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있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가와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르는 사람만이 남는 거다. 그냥 지름신이 강림하셔야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안 지르는 사람도 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그러면서 지금 막 미치고 싶다. 지르고 싶다. 삼성전자 막 정말 한 진짜 내가 지금 한 주 사도 50주인데 한 100주 사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오늘 내일 글피까지 3일에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요. 일단 현재 지금 트럼프의 이제 새 연두교소가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내용을 또 들여다봐야 이걸 된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북한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홍콩, 영국의 그쪽 증권가 찌라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일단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스피건 우리 한국 부동산이건 전 세계 부동산 주식이 올랐던 것은
실은 약달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 강세. 원화 강세고 예. 그 딴 데도 다 위안화 강세고 다 강세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달러 약세인데 달러 약해진 달러가 가면서 주식 부동산을 다 사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만이 하나 트럼프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들 강한 달러를 선호한다라든가 혹은 좀 달러를 강하게 만들 만한 재료를 토해낸다면 분위기가 정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전자 액면보다 정말 초대형 호재 중에 호재지만 예. 이게 이제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자넷 옐런 연준 의장,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마지막 2월에 떠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면 금리 결정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갖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 강세로 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흐지부지. 양치기 소녀, 양치기 할머니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올릴 게 하다가 뭐 경기 발목 잡을 정도로 안 올린다. 예. 그래서 항상 시장은 무시하고 있었어요. 연준을. 근데 만에 하나 떠나면서 이제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는 금리를 세게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나오면 목요일 날부터 분위기 또 완전히 바뀝니다. 떠나는 마당에 지금 경기에 물 끼얹을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근데 있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강한 달러를 원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간 정치적인데 그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보스에 가서 느닷없이 이 달러는 연준 건데 통화 정책은 우린 약달러가 좋다 미국은 무역 수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면서 그날 무누신의 학살이라고요. 달러 가치가 1% 이상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FX 마진 거래가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완전히 그냥 당합니다. 역 포지션을 잡았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쨌든 그걸 반 차원에서 반 땡땡하는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달러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연두교소에서 정말 환율 보셔야 되고 내일 금리 방향 보시고 예. 그래서 꼭 이 삼성전자 막 진짜 미치겠다라는 분들도 그렇죠. 3분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차분히 볼 필요 오늘 있어야 수요일 될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그다음 내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까지 반응을 못 보면 3시에 장이 닫히니까 월요일까지 좀 더 기다리셔라. 역시 예.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막 너무 증권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니까 원래 흥분해갖고 지르면 후회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은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술 한잔 하시고요. 목요일날 목이 터지도록 한잔 하시고 금요일날 금사 마시고 돌아가시고 주말을 겪고 월요일날 원래 생각대로 다시 돌아가라. 네. 이상하네. 진짜 김미경님 삼성전자주보다는 정봉주가 유망 좀 따봉. 자, 415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정봉주 좋아요. 옛날에 이거 원래 정봉주 한때 술이었었는데. 액면 분할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다음 권혜리 기자가 가져온 소식은 날씨는 최고의 마케터. 네.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이건 전에 목미. 며칠 전에 그 유통업계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야 진짜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날씨보다 더 힘센 마케터가 없다고 늘 투덜투덜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걸 더 팔고 싶다 덜 팔고 싶다 해도 날씨가 정해주는 것만큼 소비 심리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평범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날씨면은 그걸 맞춰서 다 미리 준비를 하는데 올 겨울이 지금 혹한기가 좀 있잖아요. 1월에도 그랬고 12월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곳에서 소비 심리 관련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예. 네. 가져온 거 풀어놓으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요 혹한도 혹한인데 사실 이제 우리 겨울에는 그 추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긴 주요 요인이 하나 있어요. 미세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원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사만사온 기후라고 하잖아요. 요새 인터넷에서 보시면 많이 나오는 말이 사만삼이라 그래요. 삼한삼이. 3일 혹한이다가 4일 미세먼지라고. 실제로 사만삼미. 사만삼미. 예. 사만삼이. 이는 뭐예요? 삼이 미세먼지. 그게 이예요? 아니 사만사미. 3일 춥고 미세먼지. 4일은 4일 미세먼지라고. 4만3이. 네. 4일은 미세먼지. 네. 실제로 날씨 좀 그러니까 지금 요새 혹한은 이제 북극 한파 내려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블라킹이라는 게 돼가지고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날이 좀 따뜻해질 때는 그게 풀려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가만히 그 주위를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너무 춥다 할 때는 공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그러다 따뜻해진다 하면은 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들어가고 초미세먼지 주의하고 지금 이거의 반복이에요 올 겨울이. 그러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혹한일 때, 추울 때의 소비 심리라는 거는 한쪽 일변도는 아니고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방한용품은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은 잘 되겠죠. 롱패딩. 그렇죠. 롱패딩도. 오. 그것도 굉장히 그 전형적인 예인데요. 예, 김밥. 김밥? 예. 롱패딩 입고 검은 게 다 들어오니까 거리에 김밥이 걸어 다녀요. 그러죠. 이거는 초겨울추위가 겨울 용품이 제일 잘 팔리려면 한겨울보다 사실 초겨울이거든요. 그렇죠. 초겨울이 추워야 올겨울 추울 예측이 것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옷 같은 거요. 아하. 옷 같은 거는 초겨울이 추워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원래 안 그래도 롱패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예. 실제로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추웠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소매 판매가 나중에 통계가 나온 걸 보니 10월보다 5%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10월이, 11월이. 11월이요. 예. 초겨울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때 롱패딩을 비롯한 겨울 의류나 방한 용품들이 좀 견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래 지금 오늘이 1월 31일이잖아요. 다음 주 초면은 백화점에 봄옷 깔릴 때예요. 옛날 기억 생각해 보시면. 예. 근데 지금 너무 추우니까 분위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지금도 아직 겨울옷도 좀 있는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롱패딩 그 제조하는 회사들은 지금 추가 생산 들어간 데들도 있어요.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아직도? 네. 지금도 팔리고 있대요? 네. 그리고 증권사들 전망치를 보니까 롱패딩이 진짜 잘 팔렸어요.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몇백만 장이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캐주얼 의류 업체들이 재작년 2016년보다 한 2배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고요. 지금 굉장히 장사를 잘한 모 업체가 있는데 엘모 업체죠. 아니 F모 업체인데 F예요? 예.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1,500% 가까이 오른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500%요? 예, 예. 언제보다? 2016년보다요. 지난해 대비? 네. 와.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이. 네. 1500%면 15배. 16배. 그런데 이렇게 15배 액면 분할이 된 거예요. 추산이에요. 정확하게 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웃는 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우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많이 돼요. 위축되죠. 그리고 난방비 사실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이 커지죠. 예. 딱 겨울 되면 이게 막 몇만 원씩 늘어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에서도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날이 풀리면은 좀 경기가 좋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따뜻할 때 사람들이 더 안 나가요. 네. 근데 사실 미세먼지와 소비 심리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연구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자료를 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2015년과 16년에 통계청의 소매 판매를 다 해서 전국의 대형마트랑 백화점들을 다 조사해서 봤더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그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올라갈 때마다 이 대형 소매점들의 판매가 2%가 줄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안 나오는 거네, 그냥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산업연구원의 수치는 계절적인 요인들을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예. 그 1년치 통계청 수치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연구인데요. 이거 말고 제가 그래서 이번 올겨울은 아직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좀 국내 모 대형마트,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통해서 좀 뽑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랑 완전 연말연시 제외하고 수목금으로 해가지고 12월부터 그걸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유통업계에서 한 얘기는 적당히 추워야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해요. 그 적당히 추운 정도는 대개 한 영하 5도 안팎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영하 5도 안팎에 제일 잘 팔린 건 맞았는데 당연히 혹한에도 안 나와서 장사가 잘 안 됐지만 제일 안 좋았던 게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이 통계치를 뽑아볼 때 생각했을 때는 추울 때가 제일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세먼지 심했던 1월 17, 18, 19일 있죠. 그때 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예.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들어간 날이었거든요. 정말 안 나오시고 정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지금 통계청 소매 판매치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혹한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세일도 7594님 겨울 롱패딩 이맘때쯤 세일하는데 너무 추워서 롱패딩 세일도 안 합니다. 지금도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맘때는 세일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잘 팔리니까 세일도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쯤이면은 이제 봄옷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옷 장사하는 분들 대변을 좀 해보면요. 예. 원래 봄옷과 가을옷을 많이 팔아야 거기에 마진이 많이 나와요. 네. 하고 실질적으로 봄옷과 가을옷을 많이 사지 여름옷, 겨울옷을 많이 안 삽니다. 근데 최근 제 후배도 동대문에 있는데 5년, 6년 동안 봄과 가을이 사라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봄, 가을에 디자이너들이 옷을 내고 지금 벌써 봄옷들 나와 있거든요. 네. 내오는데 실은 올해도 만약에 또 속는다면 올해도 봄, 가을이 또 실종된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 7년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옷 장사 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올 거의 힘들어요. 작년에 네. 기능성 그런 캐주얼 의류들 나오는 업체들은 정말 웃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해요. 이 롱패딩 기저 효과로 내년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올해가 힘들지 네, 않을까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패션계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네. 침체기였는데 네. 롱패딩으로 확 산 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좀 네. 디자인하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계속 좀 봄, 가을이 다시 와야 예. 됩니다. 예. 네. 긴 봄, 시간이 긴 봄, 없는데 긴 뭐 가을. 마지막으로 난방비 절약 팁. 음? 예,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난방비 굉장히 열심히 아끼시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살짝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절약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흔히 저 주변에 보면은 안방만 이걸 돌리고요. 예. 보일러를 아끼겠다고 다른 다른 방. 방이나 전부 안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돌려야 돼요.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최소한 밸브를 2개 이상은 열어놔야 된다. 아. 왜냐하면 이 밸브를 다 닫으시면 난방수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오.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고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든다. 아. 짧게 외출하실 때는 외출까지로 낮출 필요 없고 그냥 2, 3도만 낮추고 알겠습니다. 네. 난방 팁, 좋은데 끝났어요. 인사 두 분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좀 저 이상하다.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용어가 예. 조금 예. 약간 프레이밍이 조금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음. 예. 그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너무 장밋빛이어서 아하. 또 주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여기 내가 한 250만 원 10주면 2,500만 원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만약 10주 샀다. 이게 500주가 되는 거 500주가 아니에요? 되는 500주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5만 원이 곧 50만 원 된다. 10배 네. 오르는 건 금방이다. 막 이런 막 찌라시들만 보니까 또 막 떨릴 수 있어요. 근데 떨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하. 네, 본인이 어쨌든 잘 판단해서 하셔야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아모레 퍼시픽도 액면 불안했는데 큰 영향 없었다? 네. 이건 무슨 아모레 얘기예요? 퍼시픽도 대장주였죠. 굉장히 비싼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수도 적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 또 화장품주가 중국 그 한류 효과로 영향으로. 굉장히 달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수익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실은 그렇게 주식 물량이 늘어난 것도 다 커버가 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일단은 아모레 드리고 퍼시픽은 싶습니다. 액면 불안해서 별 재미를 못 봤나요? 글쎄요. 저희 주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큰 영향이 없었을 정도였다. 예.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또 그 사이에 뭐 약간 사드로 예. 인한 냉각도 좀 있었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고 아니 그 체크 한번 요즘 해봐야겠네요. 주식 중에 네. 가장 대장주는 삼성주가 아니고 삼성전자죠. 정봉주? 권혜리 기자님 터졌네. 일단은 3월 23일 날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 예.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예. 때문에 쭉 순서대로 된다면 5월 중순 늦어도 5월 말경에는 일단 오호. 액면 분할이 실시될 수 있을 것 정확한 같습니다. 일정이 나왔는데요. 그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5월 16일 16일로. 말씀하신 대로 5월 16일. 결정이 됐어요. 5월 16일 군사구데타 있었던 날 아니에요? 참 공교롭죠. 이상하네. 예. 아니 예를 들고 5.17이나 예. 4.19나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 정권의 코드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그렇습니다. 뭘 하려면 잘해야지. 예.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도 이 저도 안 해요. 액면 분할을 자기가 당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을 왜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당 250만 원, 2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5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못 사죠. 그래서 아. 이것을 만에 하나 50분의 1로 깎으면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대중들도 국민들도 일종의 국민주처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왜? 약점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50분의 1로 했다라는 건
주식 수가 그만큼 50배로 늘어났 50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걸 희석 효과라고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주가 폭락의 이 근원 원흉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다르죠. 당기 순이익이 뭐 50조 원이 넘는 세계 2개 회사, 애플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을 유지해 줄 거야. 이런 강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런 액면 분할이 대형 호재가 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7% 이상 튀었다가 지금도 약 한 4% 5%대에서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5.22% 상승인데 그럼 지금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고 있겠죠. 액면분할 소식 듣고 나서부터 바로 들어간 분들이 많은 거죠. 처음 주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증권사 갖고 계좌를 특음하기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요즘 오늘 은행에 하신 가서도 분들은 쉽게 원래 하시는 증권사 분들일 거고, 계좌는 예. 여는 데는 가상화폐 계좌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게 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항상 이제 과거 기자 시절 때부터 삼성전자의 마지막 카드는 액면 분할이다, 내지는 뭐 나스닥 상장. 왜 마지막 카드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주가를 여기서 웬만큼 높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올리려면. 재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액면 분할, 그래서 아니면 떨어뜨려야지 다시 올라가니까. 나스닥 상장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랬기 때문인데 나스닥 상장 안 됐나요, 아직? 아직은 뭐 계획도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액면 분할 카드를 바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꺼내들게 되면서 굉장히 글쎄요. 재밌어요. 예, 오늘 만에 하나 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없었으면 코스피도 상당히 급락했을 거거든요. 지금 세계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받쳐주면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4부 알쓸경제가 뭐죠? 뭐야 이게?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어요. 매주 오시지만. 네. 웰컴 고맙습니다. 투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첫 번째. 제가 할까요? 검색을 뜨겁게 달고 삼성전자의 이제 드디어 액면 분할 결정 소식입니다. 오호. 제가 아침부터 지금 전화 통해 불이 나가지고요. 예. 여기 직전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액면 분할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 있었는데 바로 그 카드를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 바로 이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쉽게 말해서 액면을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5,000원짜리거든요. 주당 원래 5,000원짜리였는데 이것을 지금 100원으로 50분의 1 분할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현재 주가가 250만 원이다. 지금 260만 원도 넘었지만 이게 50만 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다라는 투자자는 아니죠. 50주로 늘어납니다. 5만 원으로 줄어들고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다면 50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정이고요. 일종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가는 한 지금 0.2% 이상 코스피가 우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나 이게 대장준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야, 이거 방송 듣고 막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했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가 물량이 이 주식 수가 늘어나기 50배가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가가 오른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실적이었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다라는 그런 그들의 전제하에서. 전망과 추정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 물량이 더 늘어도 그 주식을 가지려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 왜? 앞으로 삼성전자는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진이 보장돼서 뛰어들어가는 건데 만에 하나 정반대로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죠. 당장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지지 않아요. 네? 나빠질 수 없어요. 왜요? 왜요? 이정 회장이 지금 근데 2월 5일 날 석방되면 나빠질 수 있는데. 또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무슨 저 얘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이사가 들어가니까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다.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깜놀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실적을 보셔야 된다. 두 분들 삼성 장학생 아니시죠? 그래서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지금